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진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상클 상담소의 상속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자, 오늘도 바로 고민 사연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저희 연기로 사연 함께 보시죠.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함께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재산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집 한 채 외에는 뭐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상속세 내고 정리가 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1년 뒤 세무서에서 5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너무 놀라서 세무서에 찾아갔더니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동안 통장에서 현금 20억 원을 인출하셨네요. 네? 20억이라고요? 20억? 그렇게 많이요? 와,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네. 이거 아버지께서 이 돈 어디에 쓰셨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통장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인출하신 금액이 20억 나와요. 이거 뭐 계좌이체라도 하셨으면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라도 될 텐데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셨어요. 이거 이 돈 사용 처확인 안 되면은 두 분께서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추가로 내셔야 되는 거고요. 본 적도 없는 2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니 황당했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빠, 혹시 아버지가 우리 몰래 뭐 만나던 분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대체 그 큰 돈을 어디다가 쓴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 누굴 만나셨나 계속 혼자 계셨는데 넌 뭐 들은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번에 오빠 회사 어렵다고 할 때 아빠가 슬쩍 오빠한테 돈 해준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야말로 애들 유학 보낼 때 아버지한테 도움받고 나한테 입 닫은 거 아니야? 맨날 돈 없다더니 애들 둘이나 같이 유학 다 보내고 좀 이상하긴 했어. 돈 어디서 난 거야? 오빠 화내는 게 더 수상하다. 아니 오빠야말로 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세금 내기 싫으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난 몰라. 그 20억 어디로 갔는지 오빠가 잘 찾아봐. 본 적도 없는 20억 때문에 사이좋았던 동생과 싸움만 하고 상속세로 5억 원 넘는 돈을 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궁금합니다, 진짜. 20억 일단 뭐 행방이 궁금한데 어떻게 네네. 되는 겁니까? 여기는 좀 숨겨진 사연이 있는데요. 네네. 그 상담자 아버지께서 그 세무서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준 게 아니라요. 사회에 기부, 환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마지막까지 살아갈 집 한 채를 남겨뒀다가 자식들한테 상속을 했고요.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에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상가가 있었거든요. 이걸 매각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한 거죠. 2년 동안 기부를 하시느라고 은행에서 예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네. 지금 자식들도. 자식들도 그걸 몰랐던 거죠. 네. 그 원래 평소에 자선단체 그 기부하실 때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 사건도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모르게 기부를 하신 거고요. 돌아가시기 2년 동안 전에 본인 남은 여생을 준비하시면서 몽땅 기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 명의로 이제 뭐 상가 두 채가 있다고 제가 사연자 알고 있는데 네네. 상가 두 채가 있으면 유산 정리하면서 요거는 어디 간 거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금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상담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래 가지고요. 이게 보면 사업하시다 보면 동업 관계 있고 좀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동업자들이랑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채권 채무 관계는 진즉에 옛날에 다 정리되었던 거고 아하. 20억짜리 상가가 온전히 아버지 소유였던 거죠. 아.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전에 자선단체에 계속 익명으로 기부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기부하실 때도 전혀 알리지 않으신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근데 지금 어쨌든 몰래 기부했다는 걸 결국에 뒤에 자식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알게 됐습니다. 다행이죠.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반전이 있었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자녀들이 5억짜리 상속세 고지서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네. 어찌된 일일까 아버지 유품을 다시 정리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자선단체에서 받은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가지고 자선단체를 찾아갔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단체에 기부한 것 같은데 언제 얼마를 기부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 아하. 예, 근데 그 자선단체가 좀 꼼꼼하게 운영되는 곳이었거든요. 그
기부하신 분의 인적 사항은 몰라도 이게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 전산망에다가 다 신고해 놓은 겁니다. 아. 이걸 기부금 전자영수증 제도라고 하는데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기를 원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자선단체는 그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전산망에다가 입력을 해두는 겁니다. 네. 이게 익명 기부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확인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익명 기부자를 실명 기부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와.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20억을 익명 기부한 거 확인해서 자선단체로부터 전자영수증 받았고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속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와. 유품 정리도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또 하나 덧붙이면요. 네네네. 이 그 자선단체가 꼼꼼하게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신고를 한 거고요. 만약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으면요. 국세청에다가 번잡하게 신고 안 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 꼼짝없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사 편지를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고 기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면 지금 네. 진짜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진짜 다 고스란히 냈어야 됐던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5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5억을 다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사건에서 그 상담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기부하신 걸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판돈을 현금화한 다음에 그 은행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소형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수십억이 들어가거든요. 아. 보통 그런 데다가 미리 넣어뒀다가 돌아가시면 소형금고를 물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상속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세무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알고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었던 거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상속세 관련돼 가지고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상속 추정 그래 가지고요. 고인 계좌에서 돈이 뭐 뭉텅이로 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받은 거로 봐서 자녀들한테 상속세를 부과해 버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몰래 이렇게 좀 어떤 금고, 사금고를 통해서 이렇게 좀 줬겠지 했는데 네. 이분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드물지만 네네네. 사회에 환원한 경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몰래 환원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세금 폭탄을 안길 뻔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와. 알겠습니다. 불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례는 이제 20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만약에 뭐 네. 실제 생활에서 뭐 수백만 원, 네. 수천만 원이 어딘가에서 빠져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추가로 상속세 내라고 통보가 오나요? 뭐 적은 돈은 그렇지 않다고 보셔도 되는 게 예. 일단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음.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이상 그리고 2년 내 5억 원 이상 재산 처분하거나 예. 예금을 인출하거나 뭐 빚을 졌다.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 쓰였는지 자식들이 밝히지 못하면은 상속세 과세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2억 원 범위에선 빼주거든요. 좀 쉽게 생각하면은요. 불분명한 금전 인출액이 10억 넘어가면요. 네. 2억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만큼은 그 빼고 빼고 18억만큼을 자녀들이 상속받은 거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네. 이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예금이 갑자기 나가거나 하면 요거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하면 이거는 어디로 빠져나간지를 출처를 못 밝히면 그렇죠. 상속세를 물리게 된다. 예. 이것도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맞아요. 네. 아니 만약에 기부 내역 못 찾았으면 예. 이 자식들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요. 싶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상속세를 냈었잖아요, 한 네네. 번 자식들이. 근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에 통지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거는 상속세 왜 그래요? 특성인데요. 네. 그 상속인들이 먼저 그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일단 세무서는 그거 받아들인 다음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합니다. 아. 조사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 물려받았다. 이것만 상속세를 신고했거든요. 네. 아마 집 한 채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세무서에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에 현금 20억 원이 뭉텅이로 빠져나갔잖아요. 네. 이거 자녀들이 20억 원 현금을 받아놓고서는 숨겼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가지고 5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 신고 제도 자체가 먼저 자진해서 이제 유족들이 신고를 하고 그럼 일단은 세무당국에서는 그걸로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습니다. 조사하고 네. 또 추가로 징수할 게 있으면 징수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는 거군요.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뭐 그 금융거래 같은 게 전산망으로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 사연자는 이제 5억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떠안을 뻔했는데 네. 네. 뭐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이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상황이 네. 오면 이거는 우리 카드 할부처럼 예.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아. 이게 분납이라는 것도 있고 연부연납이라는 거 있는데요. 예. 분납이라는 건 2번 나눠서 내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연부연납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건데 이게 작년까지는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거액인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쪼개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좀 우문일 수 있지만 그러면 할부 이자 붙듯이 조금 더 예, 그렇죠. 이자 가산금이 있습니다. 붙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계산하는 거는 제가 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아서 나중에 뭐 네. 절차를 밟을 때 계산이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다시 상황으로 돌아오면요. 예. 애초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나 이런 단체에 네. 기부를 해왔고 20억 원 상가를 판 20억도 기부할 거야라고 알리고 기부를 했다면 요거는 상속세를 추가로 이렇게 납부하는 상황이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지금까지 자선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정확히 말하면 공익법인이거든요. 예. 뭐 학교도 있고요. 종교단체도 있고 뭐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네. 병원도 있고 또 예술단체도 있고요. 그럼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요. 상속세, 증여세가 일절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걸 증여라고 부르는데 증여세가 비과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에 증여한 것만큼은 상속재산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일도 없고요. 아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다 처리를 끝내야 되는 거죠, 행정 처리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네. 뭐 조금 좀 부끄럽고 생색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음. 주변에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아이 뭐 부끄럽지 않죠. 뭐 그러니까 김한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남들을 도울 때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네. 말이 있대요. 네네네. 마태복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게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시기 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 납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면요 세무서는 이거 사용처가 불명하잖아요. 그럼 사망하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이거 몰래 빼돌린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상속세가 부과되거든요. 보통 연말 연시 보면요,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익명의 기분 천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존경할 만한 분들인 건 맞는데요. 네. 이게 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애꿎은 자녀들한테 그러게. 상속세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기부하실 때는요, 주변한테 널리 알리셔야 됩니다. 네. 널리 알리시고 자선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꼭 받으시고요. 아하. 그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기부금 공제도 그 반드시 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받는 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기부금 영수증 꼭 영수증. 받아라. 그리고 아까 이 자선을 받은 그 단체도 공익법인도 네. 아까 꼼꼼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빠짐없이 입력을 해뒀다. 이것도 요구를 해도 되겠네요. 내가 기부할 때 입력을 좀 해달라. 근데 또 뭐 임명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기부금을 사용하는 단체도 그 자선단체도 보면은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부금 단체도 좀 무언가 좀 유명하고 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런 곳이어야지 그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기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사용처는 꼭 써두고 그다음에 기부도 좋은 일이지만 기부금 영수증도 좀 받아놓고 주변에는 어느 정도 알려놔야 네. 나중에 남은 가족들한테 탈이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없어지겠네요.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